한국의 상황은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사법부 카르텔과 연계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획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작된 내란으로 파면하려다 계몽된 국민들이 이를 저지하고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줄줄이 탄핵과 예산농단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대처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국헌문란과 내란 조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대 정당은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도 헌정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일관되게 부정하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비상계엄을 통하여 서부 검증에 나서고자 한 것이 비상계엄인데 지난 1월 31일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신라TV 방송은 선관위의 부패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서버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해킹이 가능해 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여부 조작 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신권다발 투표지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투표지 등 비정상 투표지 등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 부정선거는 법관들이 돌아가며 선관위원장 등 요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야 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선관위 출신 6명이다 보니 투표자 수 검증 등 대통령 측 요청을 연이어 기각하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위헌 판결하는 등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법률위에 규칙이 있다는 사무총장의 발언은 불법 투표지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된 선관위의 문제는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선관위의 부정채용 1200건, 직원이 100일 무단결근 81일 허위병가 처리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며칠 전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총장 아들은 8급으로 특채된 지 6개월 만 7급 승진 13개월 부당한 월세 지원 등은 여기가 지금의 대한민국인가 이곳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인가 기절할 정도입니다. 통계학자들은 사전선거 조작으로 투표 분류기에 4표당 1장씩 조작표를 넣어 60명에 가까운 부정선거 당선자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입성하게 하고 이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마저 파면하려고 하는데 이를 저지하는 상식적인 국민을 극우 프레임을 씌우며 보수괴멸을 시도하는데 이들이 진짜 내란수괴범입니다. 가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 지금 사기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마땅히 만장일치 각하가 답입니다. 헌법학자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 배제는 곧 사기 탄핵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더 이상 동일한 사유로 재표결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TV를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지켜봤습니다. 12월 5일 부결된 탄핵안을 일주일 후 14일에 재의결한 것을 말입니다. 이는 국회법 제92조 1사부제의를 위반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주장했던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한데 불필요하다고 한 헌법재판관들을 2호선 국민대 법대학장님은 국회 재의결권 침해와 헌재의 권한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정현미 형법학자이자 이대 로스쿨 교수님은 입법부의 내란몰이와 탄핵야합으로 악질적인 뒤집어 씌우기로 진상을 떠는 세력들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결코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엄은 내란이 아닌 계몽이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게 됐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호선 헌법학자인 국민대법대학장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임의선정개선은 최종 평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며 2024년 7월 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의 법리를 들면서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핵심 공식권한인 대통령의 동기에 관해 조사할 수 없고 이는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며 사법부가 계엄 선포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라 불리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할 탄핵심판에서 헌재법 32조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고 이미 합헌적인 헌법재판이라 볼 수 없고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는 헌법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결정을 국회의장의 뜻이 국회 전체 뜻이라고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인용한 것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한 통속은 탄핵 협박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으니 헌법 제112조 1항 헌법재판관 문영배 임의선 임기연장법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사기재판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불복할 것이며 반국가 세력과 주권 침탈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사수하기 위해 순국을 결심하고 결사항전해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재판은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 기획되고 조작된 내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라 불리우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사기탄핵 심판선고는 이미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자격 없는 불의한 헌법재판관 4명이 헌법 위에 군림하여 일으키는 사법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신라TV 방송은 마땅히 탄핵각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미 한 차례 부결된 12.5 탄핵소추안을 다시 회기를 바꾸어 12월 14일 재의결하였습니다. 일단 한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동일한 사유로 재표결하는 것은 헌법에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결된 1차 탄핵안과 2차 탄핵안은 동일합니다. 탄핵 사유로 주장했던 소추사유 80%인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된 것은 이 내란죄로 가결된 것인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국회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것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특별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부결될 게 뻔한데 아직도 거짓선동 조작된 내란 프레임으로 장외투쟁까지 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수사기관에서의 증거채택은 헌재법 32조를 위반한 가장 중대한 법 위반이므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재판관들의 자격상실과 모함과 무고죄로 조지호 전 청장의 진술 거부한 증거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내란 조작범들의 진술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니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답변을 문서송부 촉탁으로 검사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채택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헌재가 헌재법을 너무 많이 위반했다고 각하가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3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지어는 헌재의 명백한 부작위,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절차적 하자로 각하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인 정계선, 조한창, 은권한 없는 행위가 되어 임명 무효가 될 수 있고 마은혁 임명은 한 권한대행보다 최 권한대행이 더 낫다는 판단 아래 의도적 지연시키고 있거나 민주당 눈치 보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 묻겠습니다. 진정 헌법 수호를 위한 탄핵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권 침탈 세력들의 정권 찬탈을 위해 공조하는 겁니까? 양심과 헌법이면 탄핵은 마땅히 각하돼야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지켰듯이 통째로 넘어갈 뻔한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업무 복귀만이 헌정 파괴 내란 종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